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동부대학 탐방이 4박 5일 동안 펼쳐집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MIT 등 세계 최고의 대학 캠퍼스를 돌아보고 현지 대학 관계자들에게 직접 대입 전략을 듣는 이번 탐방은 우리 자녀들의 꿈은 더 크고 더 높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또한 보스턴과 뉴욕 시내 관광을 통해 미국의 심장부를 직접 경험하게 될 동부 명문대학 탐방은 자녀들에게 한 차원 높은 문화체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희망찬 도전을 향해 떠나는 동부대학 탐방,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콜라이브의 정다운입니다. 해마다 설이면 가족들이 모여 정겨운 덕담과 푸짐한 음식을 나누는데요. 이민사회라고 그 전통이 사라질 순 없겠죠? 한국노인회도 설날 잔치를 열었습니다. 김궁선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노인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떡국과 설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1월 원래회가 진행되는 동안 부엌에서는 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떡국과 잡채, 동치미 등 오랜만에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진 가운데 회원들은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사방에서 또 후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성껏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해요. 우리 노인회가 앞으로는 좀 조용하고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시가 됐습니다. 이날 원래에서는 지난 12월 재무보고와 함께 작년 한 해 진행했던 사업 실적 보고와 2012년에 진행할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회칙 개정도 회원들의 동의와 제청을 얻어 통과시켰습니다. 올해는 진짜 흥룡같이 힘차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노인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편 설날을 맞아 주 휴스턴 조윤수 총영사가 노인회를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임사를 전했습니다. 조윤수 총영사는 오는 3월로 총영사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뉴코라이브 김궁선입니다. 이인선 회장이 이끄는 달라스 아시안상공회가 2012년 연례회동과 임원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이승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리차슨에 위치한 하얏트 호텔에서는 2012 달라스 아시안상공회 연례회동 및 임원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시안 각국 상공인들과 앤지 챔버튼 텍사스주 하원의원 등 주류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활기차게 진행됐습니다. 한인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에 띄었습니다. 텍사스 얼티메이트 PCS 박건영 사장은 주류사회 인사들과 돈독한 우위를 다지며 아시안 상공회 이사로서의 좋은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이날 이인선 회장은 새해 아시안 상공회 운영 지침과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2012년 아시안 상공회를 이끌 임원진들과 이사들에 대한 임명과 선서식이 이어졌습니다. 갈릴레오 후마오주 사무총장의 호명에 따라 단상에 나온 임원과 이사진들은 테런 카운티 디스트릭트 제리 해니간 판사의 지시에 따라 엄숙한 선서를 했습니다. 성령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한국 상공인들에게 큰 축복과 또 사업의 번영이 깃드시길 바라고, 특별히 저희들이 많은 인포메이션을 쉐어해서 이 행사나 혹은 해외 델리게이션에 참여해서 기업의 많은 육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흥룡의 힘찬 출발을 알린 달라스 아시안 상공인들은 협력과 상호 우위를 다지며 연례회동을 마쳤습니다. 뉴코라이브 이승인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불협화음을 하나로 묶었던 달라스 한인회가 2012년 첫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힘찬 출발을 다짐했던 이사회 현장을 안미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4일 7시 영동회관에서는 안영호 회장과 김영복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6명의 부회장과 50여 명의 임원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라스 한인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규 사업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달라스 한인회는 대민 봉사 업무인 영사 업무 진행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을 이끌며 2012년 4번에 걸쳐 진행될 영사 업무 진행비로 영사 업무마다 $10씩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 측은 영사 업무 진행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정짓고 있는데도 달라스 한인회가 복사비를 비롯한 재반 비용 충당을 위해 영사 업무 진행비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1.5세들이 앞으로 우리 달라스 한인회를 불러매고
달라스 한인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1.5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달라스 한인회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또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젊은 한인회를 표방하는 달라스 한인회는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고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소통을 통해 달라스 한인들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뉴콜라이브 안미양입니다. 교계에서는 새해를 맞아 특별 부흥성회를 열었는데요. 지난 주말 달라스 곳곳에서 열렸던 한인교회 부흥성회 소식을 이승인 기자가 전합니다. 새해를 맞는 DFW 한인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헌신과 결단의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알링턴 온누리 침례교회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새해맞이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2012 신년 축복성회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한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간증과 체험으로 가득했던 이동성 목사의 메시지에 성도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말씀의 향연에 빠졌습니다. 결단의 기도 시간엔 안상희 목사의 인도에 따라 온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이동선 목사님이 지금 유명하신 목사님 되기까지 그걸 맨 처음에 기도하신 분이 김반장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지금 뭐 이름도 없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서 이 목사님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됐는데 저는 그 김반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드러나진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숨은 일꾼이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신년 말씀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몸이여 나의 몸이여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무엇보다 말씀 묵상과 영성 생활에 집중됐습니다. 김영복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으며 성도들은 행여 말씀을 놓칠세라 빼곡히 적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시작한 DFW 한인교회 성도들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뉴코라이브 이승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모니 골프와 함께하는 1분 골프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샷 컨트롤 첫 번째 시간으로 페이드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드 샷을 치는 방법은 스탠스를 오픈하는 방법입니다. 왼발을 오른발보다 뒤로 빼서 다운스윙 때 만들어지는 클럽 로테이션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스윙 패스를 아웃사이드 인으로 바꿔 페이드를 치는 방법입니다. 스탠스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구질이 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도 셋업을 바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모니와 함께한 1분 골프 클리닉이었습니다. 달라진 스윙으로 버디 잡으세요. 트리니티 강에 돼지 피가 흘러든다는 소식입니다. 콜롬비아 패킹이라는 정육회사가 돼지를 도축하면서 나온 피를 강에 방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텍사스 뉴스입니다. 지난 목요일 공장 폐수구에서 돼지 피가 트리니티 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환경국에 적발됐습니다. 2011년 3월 구글 얼스에 찍힌 사진에도 공장 뒤편을 흐르는 트리니티 강이 어두운 색으로 변한 모습이 나타나 콜롬비아 패킹사가 돼지 피를 방류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연방수사국은 콜롬비아 패킹사가 강의 돼지 피뿐만 아니라 독성 화학물질도 함께 방류한 것으로 보고 회사 측에 책임을 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시의원들은 강으로 흘러든 피와 화학물질이 주변의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콜롬비아 패킹은 베이컨과 햄 등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 50년 동안 오클리프에서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아기를 낳은 부부가 화제입니다. 제커리 러셀 씨는 진통을 느낀 아내 제니퍼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병원까지 45분 거리를 달려가야 하는데 출발한 지 15분 만에 제니퍼 씨가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제니퍼 씨는 양수가 터지고 한 번 힘을 줬는데 아기가 나왔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는 동안 남편의 한 손은 운전대를 잡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전화기를 잡아 출산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제커리 씨는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이틀 만에 17,000분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달리는 차 안에서 아이를 낳는 모습에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3시경 달라스 다운타운 브루튼 도로를 지나던 43살의 비벌리 커크 씨는 고속으로 질주하던 경찰차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차는 사건 보고를 받은 후 구급차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전혀 울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구급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후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구급차를 뒤따르던 경찰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경찰관은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우 경광등을 켤 필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행인이 경찰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이때부터 경찰국에서는 모든 출동 시 경광등을 켜도록 규정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 뉴트 깅리치 후보가 미트 롬니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롬니 대세론에 제동이 걸리고 공화당 경선 판도가 롬니 대 깅리치 간의 양자 대결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뉴스입니다.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은 닉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경선을 포기하고 깅리치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공화당 보수층 유권자의 표가 깅리치 쪽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롬니 전 주지사가 소득세 세율을 낮게 부담한 것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반면 깅리치 후보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보였던 두 번째 부인의 결혼관 폭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메리앤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깅리치가 혼외 관계를 용인하는 오픈 메리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급부상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달 말 플로리다 예비선거와 다음 달 네바다와 메인 당원대회가 끝나야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130년이 넘게 카메라와 필름 시장을 지켜온 코닥이 뉴욕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연방파산법 11장, 이른바 챕터 11에 따라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에 이르며 전성기를 누린 코닥이지만 디지털 기술은 외면해왔습니다. 1975년에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도 발명했는데 이것이 당시 주력 상품인 필름 시장을 잠식할 거라는 두려움에 상품화하지 않았습니다. 코닥은 뒤늦게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시장을 주도한 일본 업체들에 밀려 현재는 빚이 자산보다 많은 부실 기업이 됐습니다. 코닥의 몰락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기업계의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이 학교 교과서 애플리케이션 아이북2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두꺼운 교과서를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로 바꾸려는 야심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북2는 디지털 교과서의 도표와 오디오, 동영상을 학생들이 쌍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일반 교과서처럼 메모도 할 수 있으며 밑줄도 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과 화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 $15가량을 지불해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과 화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 $15가량을 지불해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를 위해 교과서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피어슨 매크로우 힐과 제휴하고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중점 사업이었던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가 몇백 달러에 달하는 고가품이라는 점이 전자교과서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봄방학 동안 자녀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줄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2012 동부 명문대학 탐방인데요. 뉴스코리아가 해마다 주최하는 청소년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지난 7년간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안겨준 동부 명문대학 탐방. 오늘 라이프 플러스에서 함께 가보시죠. 대학 캠퍼스를 거닐며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직접 체험해보는 경험은 부모님의 공부하라는 훈계보다 더 큰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멀게 느껴졌던 인류대학 진학의 꿈이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은 최고를 향해 손을 뻗게 됩니다. 올해는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첫째 날에는 달라스를 출발해 뉴욕에 도착해서 프린스턴 대학을 탐방하게 됩니다. 프린스턴은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모델인 존 내시, 그리고 3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최고의 학풍이 느껴지는 대학입니다. 학생들은 캠퍼스 투어 외에도 한인 교수들과 재학생들로부터 대학 진학에 생생한 정보를 듣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둘째 날 방문하는 곳은 예일대학교. 학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이곳은 흡사 유럽을 연상케 하는 학교 건물들이 특징인데요. 주변 교육 환경 또한 아주 탁월합니다. 그 다음엔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학풍을 가진 브라운 대학을 방문하는데
석유재벌 존 D 록펠러와 존 F 케네디 2세, 그리고 다트머스 대학 총장인 김용 교수를 배출한 대학으로도 유명합니다. 셋째 날에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게 하는 하버드와 MIT 대학을 둘러봅니다. 미국 최초의 대학이면서 또 최고의 대학이기도 한 하버드는 루즈벨트,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전 세계 지도자들을 배출해낸 곳입니다. 현대적인 건물을 자랑하는 MIT는 미국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꼽히는데요. 이 대학 출신 중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무려 62명이라고 합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콜롬비아, 뉴욕 대학 탐방과 더불어 뉴욕 시내를 관광하는 일정이 마련됩니다. 최고의 교육 환경과 문화 생활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이 순서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타임스퀘어와 자유의 여신상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관람하는 마지막 코스는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동부 명문대학 탐방에 대미를 장식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최근 입법 예고한 길거리 흡연 금지 정책에 대해 시민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시의원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0%가 보행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하는 정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중 17%는 반대했으며 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비흡연자의 찬성률은 91.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흡연자의 찬성률도 절반이 넘은 53%를 기록해 상당수의 흡연자도 길거리 금지구역 지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길거리 금연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3.5%가 담배 냄새와 연기의 유해성을 꼽았습니다. 이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의견이 24%, 간접 흡연이 18%,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이 11% 순이었습니다. 군대 급식 메뉴에 참신한 먹거리들이 추가됐습니다. 배식하고 남은 음식을 활용한 아이디어 메뉴인데요. 다진 마늘과 파슬리로 소스를 바른 빵은 장병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은 밥도 특별 간식에 빠지지 않은 주재료입니다. 취사병들은 남은 밥으로 누룽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식혜와 숭늉까지 생각해냈습니다. 이렇게 남은 음식들이 특식으로 탈바꿈하면서 하루에 5에서 10kg까지 나오던 음식물 쓰레기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육군은 다양한 간식이 잔반도 줄이고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다른 부대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즐길거리 노래방. 하지만 두 개 회사가 장악한 한국 노래방 업계엔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금연과 TJ 미디어 두 업체가 담합해 가사책과 리모컨 가격을 최고 30%나 올리고 신곡 업데이트 비용은 한꺼번에 50%나 올려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겁니다. 비싼 요금을 내야 했던 노래방 주인들은 두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노래연습장협회 하필수 회장은 매달 신곡이 들어올 때마다 새 노래책을 사야 한다며 두 거대 노래방 기기 업체에 담합을 고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금 선진국처럼 불법 행위로 얻은 이득을 수십 배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과연 어떤 영화들이 극장가에서 인기몰이를 했을까요? 지난해 도가니가 일으킨 사회 비판, 그리고 써니가 일으킨 복고바람이 새해 극장가를 장악했습니다. 한국연예뉴스입니다. 지난해 영화 도가니 열풍으로 시작된 사회 비판적 영화의 흥행몰이가 이번 설 연휴에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코믹하게 그린 댄싱 퀸과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부러진 화살이 23일 현재까지 158만 관객을 합작하며 나란히 박스오피스 1, 2위에 오른 것입니다. 부러진 화살은 한 대학교 입시 문제 오류를 지적한 후 재임용되지 못한 수학과 교수가 재판에 패소한 뒤 석궁으로 담당 판사를 위협한 석궁 교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설 영화로 즐기기엔 주제가 무거운 편이지만 사회성 있는 영화로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8일 개봉한 댄싱 퀸도 23일까지 9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설 연휴 흥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원더걸스의 미국 영화 더 원더걸스 시사회가 LA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원더걸스는 지난 20일 LA CGV에서 틴 닉 채널에서 방영될 영화 더 원더걸스의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시사회에는 유명 프로듀서와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30여 개 언론사가 모였으며
현장을 찾은 액세스 헐리우드 등 TV 매체들은 원더걸스와 인터뷰를 갖기도 했습니다. 영화 상영 후 삽입곡인 더 DJS9의 뮤직비디오가 3D로 상영되자 관객들은 노래를 크게 따라 불렀고 NG 모음과 하이라이트 모음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영화 더 원더걸스는 가수 원더걸스가 미국에 진출하며 일어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담긴 영화로 다음 달 2일 틴 닉 채널에서 첫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우 홍경인이 8년 열애 끝에 결혼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경인은 지난 17일 촬영 중인 영화 공소시효 팬카페에 연기자 홍경인이 결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청첩장을 게재했습니다. 이로써 홍경인은 오는 2월 12일 서울 애니버서리 청담에서 8년간 교제한 연상의 사업가 박모 씨와 100년 가약을 맺게 됩니다. 1988년 데뷔한 홍경인은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드라마 왕초, 선덕여왕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KBS 광개토대왕에서 열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아직까지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일정한 날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덕 심한 텍사스 날씨가 아직까지 눈 소식도 없고 잠잠한데요. 다음 한 주간도 평균 50도 중반의 화창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뉴콜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1월 넷째 주 뉴콜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